은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낯설고 동시에 무겁게 다가온다. 오랜 세월 일터에서 부딪히며 살아온 삶의 궤적이 끝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은퇴다. 그런데 그 은퇴가 해외에서의 생활을 접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뒤 맞닥뜨리는 현실과 겹쳐질 때 그 무게는 더욱 크다. 이제는 고향에서 편안히 살 수 있겠지라는 기대와 달리 생활비의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하다. 실제로 한국으로 역이민해 온 은퇴자들 중에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라는 고민을 내뱉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환영받는 고국의 품일 줄 알았지만 정작 지갑 속 사정은 예전보다 팍팍해지고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에서 30년을 살다가 귀국한 70대 부부가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하며 작은 집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고향에서 살면 의료비나 식비가 미국보다 저렴할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서울에 정착하고 보니 현실은 달랐다. 월세가 아니더라도 관리비와 공과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비가 만만치 않았다. 특히 외식비와 교통비가 예상보다 높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추가 지출도 발생했다. 미국에서 받던 연금과 저축을 합쳐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벅찼고 이들은 결국 차라리 다시 미국으로 가서 살까라는 푸념을 내뱉기 시작했다. 또 다른 경우는 미국에서 오래 살다 돌아온 60대 여성의 이야기다. 남편과 함께 은퇴 후 한국에서 제2의 삶을 꿈꾸며 귀국했지만 문제는 생활비의 지속 가능성이었다. 미국에서 거주할 때는 노후 지원 프로그램과 사회보장 제도로 의료비와 주거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는데 한국에서는 보장 체계가 다르고 기준이 달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이어졌다. 결국 그녀는 한국 생활이 단순히 싸거나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고민을 깊게 안게 되었다. 반면 일부 역이민 은퇴자는 한국에서의 삶이 의외로 안정적이었다는 경험도 있다. 미국에서 은퇴 후 생활하기에 주거비와 보험료 부담이 컸던 한 부분은 귀국 후 지방 소도시로 이주해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미국보다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제 조건은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큰 부채 없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만약 월세나 전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즉 한국에서 은퇴 생활비가 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의 자산 구조와 거주 형태에 따라 체감은 크게 달라진다. 이렇듯 역이민 은퇴자들의 현실은 단순히 미국보다 싸다 혹은 한국이 더 낫다라는 결론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형태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의료와 주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을 어디에서 형성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단순히 생활비 비교만으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정착 비용과 생활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특히 한국은 물가 상승 속도가 빠르고 자녀와의 관계나 사회적 연결망이 없다면 정서적 고립도 심각해질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은 의료비가 치명적이지만 사회보장 제도와 노후 지원책이 상대적으로 뚜렷하다는 점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결국 역이민 은퇴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가 더 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서 더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느냐의 문제다. 생활비라는 단순한 지출 항목의 합계만으로는 은퇴 후 삶을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미국에서 높은 지출에도 불구하고 더 큰 안정감을 느낀다. 선택은 결국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은퇴 후에는 어디에서 살든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역이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릴 때는 단순한 기대가 아닌 철저한 계산과 준비가 필수라는 교훈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역이민 은퇴자들은 끊임없이 자문하게 된다. 과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평생을 함께할 마지막 터전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낯설지만 익숙한 미국 땅으로 돌아가야 할까? 그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은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삶을 다시 설계하도록 요구하며 어느 나라에서 살든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판단 없이는 불안정과 후회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역이민 은퇴자의 생활비 현실은 그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방향과 존엄의 문제를 던지고 있다. 은퇴를 앞두고 해외에서 긴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을 택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고향의 언어와 문화, 자녀와 가족이 있는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정서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편 의료 접근성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막상 귀국하여 생활을 시작하면 계산서 위에 적히는 숫자가 낯설게 다가온다.
한때 미국에서의 높은 의료비와 주거비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은 뒤로 하고 한국의 관리비 고지서와 물가 상승, 전세나 월세의 압박, 자녀 세대와의 미묘한 거리감이 새로운 현실이 된다. 그렇기에 많은 여기민 은퇴자들이 처음 느끼는 감정은 안도와 그리움이 아닌 다시금 비용의 무게와 불확실성이다. 칼럼니스트로서 바라볼 때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선택의 영역을 넘어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질문을 던진다. 과연 한국은 여기민 은퇴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터전인가? 그리고 은퇴를 앞둔 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생활비 구조를 보면 한국은 미국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닌다. 미국은 의료비와 보험료가 치명적일 만큼 비싸지만 사회보장제도와 공공연금이 상대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된다. 반면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고 건강보험 제도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거비와 생활물가가 결코 낮지 않다. 특히 수도권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은퇴자라면 월세나 전세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미국 교외의 소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결국 은퇴 후 어디서 살지를 고민할 때 핵심은 단순히 평균적인 지출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자산 구조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와 그렇지 않은 은퇴자의 체감은 극명하게 달라지며 자녀와의 관계나 사회적 네트워크 역시 생활비 이상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관계망은 은퇴 후 삶에서 종종 과소평가되지만 실제로는 지출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미국에서 오래 살아온 은퇴자들은 한국에 돌아와도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외식이나 모임, 취미 활동에 과도한 비용을 쓰며 허전함을 메우려 한다. 반대로 지역사회나 동창회, 종교단체 등에서 활발히 교류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생활비에도 훨씬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한다. 즉 생활비의 문제는 단순한 수치 계산을 넘어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은 환율과 연금의 문제다. 미국에서 은퇴 후 돌아온 많은 이들은 미국 연금이나 사회보장급여를 원화로 환전하여 생활한다. 그런데 환율이 불리하게 변동하면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줄어들어 체감 생활비 압박이 훨씬 커진다. 반대로 미국에 그대로 머무른다면 같은 금액이 현지 화폐로 지급되므로 변동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런 점에서 여기민 은퇴자의 생활은 단순히 한국과 미국의 물가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 위험까지 포함한 복합적 계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은 이러한 변수까지 고려하지 못한 채 막연히 한국 생활이 더 싸고 안정적일 것이라는 기대 속에 귀국을 결정한다. 여기에 실망이 더해지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고민이 반복되는 것이다. 정책적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가볍게 볼 수 없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은퇴 세대의 규모는 더욱 커진다. 그 가운데 여기민 은퇴자는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이지만 제도적으로는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며 세금 체계와 의료보험 적용에서도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이 생긴다. 이는 개인의 선택 이전에 사회가 미리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영역이다. 그렇지 않으면 귀국 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오히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여기민의 역전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생활비가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지를 미리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월세와 전세, 관리비 등을 반드시 계산해야 하며 자녀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지 여부도 따져야 한다. 의료비가 미국보다 저렴하다 해도 만성질환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의료비 항목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가지는 심리적 준비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미국에서의 생활 방식과는 다르다. 대중교통의 편리함과 의료 접근성은 장점이지만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와 생활의 속도감은 은퇴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귀국 전후로 충분한 적응 시간을 갖고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역 사회활동이나 봉사,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지출 구조가 달라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결국 여기민 은퇴자의 생활비 현실은 단순히 금액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와 정체성, 사회적 관계망의 문제와 직결된다. 한국은 분명히 장점이 많은 나라지만 모든 은퇴자에게 동일한 해답을 주지는 않는다. 어떤 이에게는 미국보다 저렴하고 따뜻한 고향이 되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새로운 지출의 늪이 된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해
냉정하게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다시 미국으로 갈까라는 질문은 단순히 생활비 때문이 아니라 어디에서 남은 생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다. 이 질문에 답을 내리는 과정이 곧 은퇴 후 삶의 본질적인 준비 과정이며 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제다. 은퇴란 결국 경제적 계산과 삶의 방식, 관계의 깊이가 하나로 맞물려 만들어내는 최종적인 선택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역이민 은퇴자들의 고백은 그 선택이 얼마나 치열하고 복잡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다.